65세 생일날 저는 장례식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장례식이 아니에요. 제 친구 장례식이요. 그날이 제 65세 생일이었어요. 케이크 대신 국화꽃 앞에 앉았죠. 친구는 64세였어요. 딱 하루 전날 심장마비로 갔어요. 내일 생일이지. 축하해. 문자 보내고 다음 날 세상 떠났어요. 그날 깨달았어요. 65세부터는 독하게 살아야겠구나 하고요. 친구처럼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착하게만 살 시간이 어딨어요? 남 눈치 볼 시간이 어딨어요? 이제는 독하게 내 마음대로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89세 박영철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혼자 살아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 떠났고 아들 둘 있는데 하나는 미국, 하나는 부산이에요. 1년에 한두 번 봐요. 외로워요? 아니에요. 자유로워요.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거든요. 65세부터 24년을 독하게 살았어요. 남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착한 사람 그만뒀어요. 눈치 보는 사람도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지금 89세에 행복해요. 건강하고요. 제 동창들 절반은 세상 떠났어요. 89세까지 오는 동안요. 근데 그 친구들 공통점이 있어요. 착하게만 살았다는 거예요. 남 눈치 보고, 자식 눈치 보고, 참고, 희생하고, 스트레스 쌓여서 병 걸렸어요. 일찍 갔어요. 남아있는 친구들 공통점도 있어요. 독하게 산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요. 건강해요. 행복해 보여요. 영철아, 너 맞아. 독하게 살아야 오래 살아. 다들 그래요. 제가 맞았어요. 통계 봤어요. 9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 특징이요. 1위가 자기 주장 강함 76%래요. 2위가 고집 있음 68%래요. 3위가 남 신경 안 씀 61%래요. 독한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은 일찍 가요. 왜 그럴까요? 착하면 참거든요. 참으면 스트레스 쌓여요. 스트레스가 병 만들어요. 암, 심장병, 뇌졸중. 다 스트레스에서 와요. 독하면 안 참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스트레스 없어요. 건강해요. 오래 살아요. 제가 65세 때 친구 장례식에서 다짐한 게 있어요. 나는 독하게 살 거야. 90세까지 살 거야 했어요. 그리고 10가지 원칙 정했어요. 종이에 적어서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매일 봤어요. 실천했어요. 24년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89세예요. 곧 90세예요. 제 다짐 거의 이뤘어요. 건강해요. 약 안 먹어요. 혼자 다녀요. 운전도 해요. 친구들 놀래요. 영철이 너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 물어요. 독하게 살아서 대답해요. 오늘 그 10가지 원칙 말씀드릴게요. 제가 65세부터 24년간 지킨 거요. 이거 지키니까 89세까지 왔어요. 건강하게요. 행복하게요. 여러분도 지키세요. 그럼 90세까지 가요. 아니, 100세까지 갈 거예요. 65세 분들 듣기 불편할 수 있어요. 독하게 살라니 무슨 소리야? 이기적인 거 아냐? 할 수 있어요. 근데 들으세요. 끝까지요. 제가 24년 경험담이에요. 89세가 65세한테 주는 진심 어린 조언이에요. 착하게 살면 일찍 가요.
남 눈치 보면 병 걸려요. 참으면 죽어요. 진짜예요. 제 친구들 다 그렇게 갔어요. 착해서 참아서 눈치 봐서.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독하게 사세요. 이기적으로요. 당당하게요. 65세부터는 내 인생이에요. 자식 인생 아니고 배우자 인생 아니고요. 이제 자식 다 컸어요. 일도 은퇴했어요. 의무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나 위해 사는 거예요. 독하게요. 후회 없이요. 첫 번째 원칙부터 갈게요. 자식 버려라 예요. 충격적이죠. 근데 진심이에요. 첫 번째 원칙, 자식 버려라 예요. 버리라는 게 연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집착 버리라는 거예요. 기대 버리라는 거예요. 자식이 나 챙겨줄 거야. 자식이 나 모실 거야. 이런 기대요. 버려야 해요. 안 그러면 평생 실망해요. 제가 65세 때 큰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들아, 아빠 이제 네 인생 안 끼어들 거야. 니도 내 인생 신경 쓰지 마. 우린 각자 살자. 아들이 놀랐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했어요. 그게 서로한테 좋아. 제가 말했어요. 처음엔 서운해했어요. 아들이요. 아버지가 날 버리시네 했어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이해하더라고요. 아버지 맞아요. 각자 사는 게 편해요. 전 제 인생 살게요.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 사세요 했어요. 우리 관계 더 좋아졌어요. 지금도 그래요. 1년에 한두 번 만나요. 명절이나 생일날요. 만나면 반가워요. 서로요. 얘기 많아요. 웃어요. 2시간 있다가 헤어져요. 딱 좋아요. 매일 붙어 있으면 짜증나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워요. 돈도 안 줘요. 아들한테요. 용돈 드릴까요? 해도 아니야. 난 있어. 네가 써 해요. 손주 용돈도 안 줘요. 할아버지 돈 없어. 엄마 아빠한테 받아 해요. 처음엔 인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맞아요. 제 노후 자금이 중요해요. 친구 86세 김동수 씨 있어요. 65세 때부터 아들한테 돈 계속 줬대요. 아들 사업한다고, 손주 학원비 낸다고 2억 넘게 줬대요. 지금 통장 텅 비었대요. 아들한테 나 돈 없어. 도와줘 했더니 아버지, 전 지금 힘들어요 했대요. 동수 씨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아들한테 다 줬는데요. 후회해요. 영철아, 너 맞아. 자식한테 돈 주지 마. 내가 바보였어. 울어요. 아들이랑 관계도 나빠졌어요. 왜 그때 받았어? 원망하게 됐대요. 통계 봤어요. 70세 이상 중에 자식한테 경제적 도움 준 사람이 67%래요. 그중 82%가 후회한다래요. 왜냐고요? 정작 본인이 힘들 때 자식이 안 도와줘서요. 나 아플 때 어디 있었어? 섭섭해요. 자식은 자기 인생 살아요. 당연해요. 부모도 자기 인생 살아야 해요. 서로 독립적이어야 건강해요. 붙어 있으면 병들어요. 부모도 자식도요. 떨어지세요. 65세부터요. 각자 사세요. 자식이 나 모실 거야. 기대하지 마세요. 안 모셔요. 요즘 시대예요. 바빠요. 자기 인생 살기도 바빠요. 부모 모실 시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기대하면 실망만 커져요. 처음부터 기대 안 하면 실망도 없어요.
요양원 가는 것도 각오하세요. 자식이 모셔줄 거야. 아니에요. 못 모셔요. 일해야 하니까요. 요양원 가는 게 자식한테도 편하고 본인한테도 편해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내가 자식한테 짐이네. 이러지 마세요. 요양원도 선택이에요. 제 친구 87세 할머니는 요양원 살아요. 자발적으로 들어갔어요. 자식한테 짐되기 싫어서 했대요. 처음엔 서러웠는데 이제 좋대요. 간호사들 잘해줘. 친구들 있어. 외롭지 않아. 자식 눈치 안 봐도 돼. 편해해요. 두 번째 원칙은요. 착한 사람 그만둬라예요. 평생 착하게 살았잖아요. 이제 그만해요. 착하면 손해봐요. 두 번째 원칙, 착한 사람 그만둬라예요. 평생 착하게 살았죠. 남 배려하고, 양보하고, 참고. 65세까지요. 이제 그만하세요. 착하면 이용당해요. 호구돼요. 건강 망쳐요. 독해지세요. 이기적이 되세요. 제가 65세 때까지는 착했어요. 친구가 영철아, 돈 좀 빌려줘 하면 그래 했어요. 안 갚아도 괜찮아 했어요.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복지관에서요. 피곤해도 내가 해야지 했어요. 착했어요. 근데 65세 생일날 친구 장례식 가고 나서 바꿨어요. 이제 착한 사람 그만한다. 선언했어요. 친구가 영철아, 돈 빌려줘 했어요. 안 돼 했어요. 처음으로요. 친구가 놀랐어요. 너 왜 그래? 내 돈 내가 쓸래 했어요. 봉사활동도 그만뒀어요. 이제 안 해 선언했어요. 복지관에서 영철 씨 왜요? 우리 일손이 부족한데 했어요. 나도 이제 늙었어. 내 시간 내가 쓸래 했어요. 처음엔 이기적이라고 수군거렸어요. 상관없었어요. 착한 사람 그만두니까 편해졌어요. 돈도 안 나가고 시간도 남고 스트레스도 없고 왜 진작 안 했지 싶었어요. 평생 착하게만 살았던 게 아까웠어요. 그 시간에 나 위해 쓸 거려. 친구 84세 이정희 씨는 아직도 착해요. 누가 부탁하면 못 거절해요. 정희야, 손주 좀 봐줘. 그래 해요. 피곤한데도요. 정희야, 김치 좀 담가줘. 그래 해요. 허리 아픈데도요. 착해요. 근데 병들었어요. 지금 고혈압, 당뇨, 관절염 있어요. 약 6개 먹어요. 의사가 스트레스 줄이세요 하는데 못 줄여요. 착하니까요. 거절 못 하니까요. 계속 부탁 들어주니까요. 스트레스 쌓여요. 병 악화돼요. 악순환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정희야, 거절해. 안 된다고 해 했더니 그럼 사람들이 날 나쁘게 볼까봐 해요. 그래서 내가 죽게 했어요. 못 알아들어요. 착한 게 몸에 배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통계 봤어요. 80세 이상 중에 착하다는 평가받는 사람 건강도가 64점이래요. 독하다는 평가받는 사람은 83점이래요. 차이 나죠. 착한 사람이 병 많아요. 스트레스 많아서요. 독한 사람이 건강해요. 스트레스 없어서요. 65세부터는 안 돼를 배우세요. 거절을요. 못해, 싫어, 안 할래, 이런 말이요. 처음엔 어색해요. 평생 그래, 할게, 좋아, 이렇게만 살았으니까요. 근데 연습하면 돼요.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안 돼, 크게요. 실제로 거절하세요. 친구가 부탁하면
미안한데 못할 것 같아 하세요. 자식이 손주 봐달라고 하면 엄마 아빠 피곤해. 못 봐 하세요. 이웃이 뭐 해달라고 하면 바빠서 못해 하세요. 단호하게요. 처음엔 미안해요. 내가 너무한 거 아냐? 싶어요. 근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내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내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남 도와주다 내가 죽으면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안 져요. 봉사활동도 그만하세요. 65세까지 충분히 했어요. 이제 쉬세요. 이기적이다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요. 내 건강이 중요해요. 남 위해 살다 죽지 마세요. 나 위해 사세요. 세 번째 원칙은요. 돈 절대 빌려주지 말아예요. 친구든 친척이든 심지어 자식이든요. 빌려주는 순간 관계 끝이에요. 안 갚거든요. 대부분요. 그리고 원수 돼요. 처음부터 안 빌려주는 게 나아요. 제가 65세 때 친구한테 500만 원 빌려줬어요. 마지막이었어요. 영철아, 급한데 좀 빌려줘. 다음 달에 갚을게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고 줬어요. 안 갚았어요.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요. 연락 끊어졌어요. 3년 후에 길에서 마주쳤어요.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려는 거예요. 제가 야, 돈 했어요. 아, 미안해. 지금 없어. 도망갔어요. 화났어요. 돈도 아깝고 친구도 잃고요. 왜 빌려줬지? 후회했어요. 그날부터 원칙 세웠어요. 절대 안 빌려준다고요. 그 다음부터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없어 해요. 영철이 형 돈 많잖아요. 해도 다 묶여 있어. 못 빌려줘 해요. 형 너무해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 내가 너무하지. 근데 안 돼 해요. 독하게요. 친척도 마찬가지예요. 조카가 삼촌 사업자금 좀 했어요. 1,000만 원이요. 안 돼 했어요. 삼촌 저 진짜 급해요. 나도 급해. 노후 자금이니까 했어요. 조카가 삐졌어요. 상관없어요. 제 돈이 중요해요. 자식도요. 큰아들이 한 번 아버지 집 계약금 좀 했어요. 3,000만 원이요. 아들아, 아빠 노후 자금이야. 못 줘. 은행 대출 받아 했어요. 아들이 서운해했어요. 근데 안 줬어요. 주면 못 받거든요. 대출이자 내는 게 나아요. 통계 봤어요. 65세 이상 중에 자식이나 친척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58%래요. 그중 74%가 못 받았대요. 평균 금액이 1,200만 원이래요. 관계는요, 89%가 나빠졌다래요. 돈 빌려주면 다 잃는 거예요. 돈도 관계도요. 친구 88세 할아버지는 70세 때 딸한테 5,000만 원 빌려줬대요. 가게 차린다고 했는데 망했대요. 못 갚았어요. 할아버지가 갚아라 하니까 딸이 아버지가 준 거 아니에요? 했대요. 빌려준 건데 준 걸로 만든 거예요. 지금도 못 받았어요. 딸이랑 관계 끊어졌어요. 돈도 고른 딸 원망해요. 5,000만 원 있으면 지금 편하게 살 텐데요. 요양보호사 안 써도 되고 좋은 요양원 갈 수 있고 다 날린 거예요. 후회해요. 매일요. 65세부터는 내 돈은 내 거예요. 누구한테도 안 빌려줘요. 너무하다. 소리 들어도 돼요. 제 노후가 중요해요. 자식 노후는 자식이 책임지고 친구 인생은 친구가 책임져요.
저는 제 노후만 책임지면 돼요. 그래도 정말 급하면 어떡해요? 물으시죠. 급해도 안 돼요. 급한 건 은행 가면 돼요. 대출 받으면 돼요. 왜 저한테 와요? 저 은행 아니에요. 형님한테는 이자 안 쳐도 되잖아요. 그래서 더 안 돼요. 이자라도 받아야죠. 돈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관계 지키려고 그래요. 돈 빌려주면 관계 끝나거든요. 안 갚으면 원수되고 갚아도 어색해지고 처음부터 안 빌려주는 게 관계 유지하는 길이에요. 냉정하게 들리죠. 근데 맞아요. 네 번째 원칙은요. 건강에 돈 아끼지 말아예요. 치과든 건강검진이든 운동이든 영양제든 건강에 쓰는 돈은 투자예요. 아끼면 나중에 몇 배로 나가요. 병원비로요. 지금 쓰세요. 미루지 말고요. 저는 65세 때부터 건강에 집중했어요. 치아 임플란트 6개 했어요. 1,000만 원 들었어요. 비쌌지만 안 아까워요. 지금 89세인데 이 튼튼해요. 뭐든 잘 씹어요. 고기도 과일도요. 영양 골고루 먹으니까 건강해요. 건강검진도 1년에 2번 받아요. 기본검진 1번, 정밀검진 1번요. 비싸요. 한 번에 50만 원씩이요. 근데 해요. 조기 발견이 중요하거든요. 작년에 대장용종 발견했어요. 바로 제거했어요. 늦었으면 암 됐을 거예요. 운동도 투자해요. 헬스장 1년 회원권 100만 원이요. 비싸지만 해요. PT도 받아요. 한 달에 40만 원이요. 트레이너가 근력 운동 가르쳐 줘요. 덕분에 89세인데 근육 있어요. 계단 뛰어 올라가요. 영양제도 먹어요. 비타민, 오메가3 칼슘, 루테인. 한 달에 15만 원 들어요. 비싸죠? 근데 약보다 싸요. 영양제 먹으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눈도 좋고 뼈도 튼튼해요. 예방이 치료보다 싸요. 친구 85세 할아버지는 반대예요. 건강에 돈 안 써요. 아까워 하면서요. 치과 안 가요. 비싸 하면서요. 이 다 빠졌어요. 틀리했는데 안 맞아요. 밥 못 먹어요. 영양실조 왔어요. 지금 요양병원이에요. 건강검진도 안 받아요. 돈 아까워 하면서요. 작년에 암 발견됐어요. 늦게요. 참기였어요. 치료비 5천만 원 들었대요. 건강검진 받을 걸 후회해요. 검진 50만 원 아끼려다 5천만 원 쓴 거예요. 운동도 안 해요. 헬스장 비싸 하면서요. 집에서 TV만 봐요. 근육 다 빠졌어요. 지팡이 없으면 못 걸어요. 넘어져서 골절됐어요. 수술비 2천만 원이요. 운동할 걸 후회해요. PT 40만 원 아끼려다 2천만 원 쓴 거예요. 통계 봤어요. 65세부터 건강에 연 300만 원 이상 투자한 사람, 80세에 병원비 평균 연 100만 원이래요. 투자 안 한 사람은요? 연 1,500만 원이래요. 15배요. 예방이 훨씬 싸요. 지금 투자하세요. 저는 건강에 1년에 500만 원 써요. 헬스장, PT, 건강검진, 영양제, 치과요. 비싸죠? 근데 병원비는 연 50만 원도 안 나가요. 감기약 사는 거 빼면 약 안 먹어요. 건강하니까요. 500만 원 투자해서 몸값 1억 만든 거예요. 건강이 재산이에요. 진짜로요. 건강하면 돈 안 들어요. 아프면 돈 많이 들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돈으로도 못 사요.
건강을요. 건강할 때 지켜야 해요. 돈 들여서라도요. 다섯 번째 원칙은요. 하고 싶은 것 지금 당장 해라예요. 나중에는 없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세요. 지금요. 여행 가고 싶으면 내일 떠나세요. 배우고 싶으면 오늘 등록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저는 65세부터 버킷리스트 만들었어요. 하고 싶은 거 100개요. 적었어요. 하나씩 지워 나갔어요. 세계 일주, 스카이다이빙, 피아노 배우기, 책 쓰기, 마라톤 완주. 다 했어요. 지금 89세인데 95개 지웠어요. 5개 남았어요. 70세에 세계 일주 했어요. 1년 동안요. 혼자서요. 유럽, 아시아, 남미 다 갔어요. 3천만 원 들었어요. 비싸,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아까워요. 최고의 추억이에요. 사진첩 볼 때마다 행복해요. 75세에 스카이다이빙 했어요. 친구들이 미쳤어.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했어요. 무서웠지만요. 뛰어내리는 순간, 아, 내가 살아있구나 느꼈어요. 짜릿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80세에 피아노 배웠어요. 80세가 뭘 배워? 할 수 있어요. 근데 배웠어요. 힘들었어요. 손가락 안 움직이고, 악보 안 보이고요. 근데 1년 하니까 됐어요. 지금 엘리제를 위하여 쳐요. 뿌듯해요. 친구 83세 할아버지는 반대예요.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나중에 해야지. 맨날 이래요. 뭐 하고 싶은데? 물으면 여행, 악기, 그림 한대요. 왜 안 해? 물으면 나중에 해요. 5년째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뇌졸중 왔어요. 왼쪽 마비됐어요. 여행 못 가요. 악기 못 쳐요. 그림 못 그려요. 침대에 누워서 할 걸 왜 안 했지? 후회해요. 매일요. 나중에 가 영영 안 온 거예요. 통계 봤어요. 80세 이상 중에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사람이 31%밖에 안 돼요. 나머지 69%는 후회한대요. 왜 안 했지? 라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미뤘다 78%, 돈 아껴서 15%, 창피해서 7%래요. 65세부터는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세요. 돈 아끼지 마세요. 경험에 투자하세요. 창피해하지 마세요. 80세가 뭘 배워? 신경 쓰지 마세요. 배우고 싶으면 배우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여행도 지금요. 나이 들어서 무슨 여행 하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가야 해요. 건강할 때요. 70대는 80대보다 건강해요. 80대는 90대보다 건강해요. 지금이 제일 젊어요. 내일보다요. 취미도 시작하세요. 악기, 그림, 사진, 뭐든요. 재능 없어. 하지 마세요. 재능 필요 없어요. 즐기면 돼요. 늦었어. 하지 마세요. 안 늦었어요. 시작하는 게 늦은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늦은 거예요. 6번째 원칙은요. 혼자 사는 법 배워라예요. 배우자 있어도요. 언젠간 혼자 남아요. 먼저 가거나 나중에 가거나요. 준비해야 해요. 요리, 청소, 빨래, 은행 업무 다 할 줄 알아야 해요. 안 그러면 지옥이에요. 제 아내가 79세에 세상 떠났어요. 갑자기요. 심장마비로요. 저는 79세였어요.
충격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준비돼 있었어요. 65세부터 혼자 사는 법 배웠거든요. 요리, 청소, 빨래. 다 할 줄 알았어요. 아내 살아있을 때 배웠어요. 나 요리 가르쳐줘 했어요. 왜? 내가 하는데 아내가 이상해 했어요. 나도 할 줄 알아야지. 네가 아프거나 없으면 어떻게 해? 했어요. 아내가 가르쳐 줬어요. 밥하기, 국 끓이기, 반찬하기요. 청소도 배웠어요. 진공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빨래도요. 세탁기 돌리고, 널고, 개고. 은행도 혼자 갔어요. 인터넷 뱅킹 배웠어요. 마트도 혼자 갔어요. 장 보는 법 익혔어요. 아내가 세상 떠나고 혼자 살게 됐을 때 다행이었어요. 할 줄 알았으니까요. 밥 해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어렵지 않았어요. 외로웠지만 생활은 할만했어요. 준비했던 게 저를 살렸어요. 친구 82세 할아버지는 반대예요. 평생 아내한테 의존했대요. 요리, 청소, 빨래. 다 아내가 했대요.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했대요. 남자가 뭘 했었대요. 아내가 80세에 치매 왔대요. 할아버지가 다 해야 됐어요. 요리, 청소, 빨래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밥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요.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어요. 집은 지저분해지고요. 1년 버티다가 요양원 보냈대요. 아내를요. 못 모시겠더래요. 지금 혼자 살아요. 82세예요. 라면만 끓여 먹어요. 요리 못하니까요. 집은 엉망이에요. 청소 못하니까요. 외로워요. 아내 보고 싶어요. 후회해요. 미리 배울 걸 매일 그래요. 통계 봤어요. 배우자 사별한 남자 노인 5년 생존율이 48%래요. 여자는요? 83%래요. 왜 차이 날까요? 남자는 혼자 못 살아요. 요리, 청소 못해요. 건강 나빠져요. 빨리 가요. 여자는 할 줄 알아요. 잘 살아요. 65세부터 배우세요. 요리요. 기본만이라도요. 밥하기, 계란 후라이, 라면, 김치찌개. 이것만 해도 돼요. 유튜브 보면 많이 나와요. 따라하세요. 매일 하나씩요. 익숙해져요. 청소도 배우세요. 진공 청소기 쓰는 법, 걸레질하는 법, 화장실 청소하는 법.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배우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세요. 연습이에요. 배우자 있어도 하세요. 내가 할게 하세요. 빨래도요. 세탁기 돌리는 법, 널는 법, 개는 법. 배우세요. 빨래는 기계가 다 해요. 쉬워요. 은행 업무도 배우세요.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요. 자식한테 물어보세요. 가르쳐 달라고요. 배워두면 편해요. 마트도 혼자 가세요. 장 보는 법 익히세요. 뭐가 어디 있는지, 얼마인지, 어떻게 고르는지. 배우자 따라만 다니지 말고 혼자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익숙해져요. 7번째 원칙은요. 고집 피워라 예요. 자기 주장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남 말 듣지 마세요. 자식이 뭘 하든, 친구가 뭘 하든. 내 인생 내가 정하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노인이 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저는 89세인데 고집셉니다. 친구들도 인정해요.
영철이 고집세. 그래요. 아들도 아버지 고집 못 시겨 해요. 좋아요. 제 인생이니까요. 제가 정하는 거예요. 남 말 안 들어요. 제 방식대로 살아요. 아들이 아버지 운전 그만하세요. 위험해요 해요. 안 그래요. 전 아직 건강해요. 운전 잘해요. 사고 한 번도 안 났어요. 제가 판단해요. 못할 것 같으면 그만할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친구가 영철아, 요양원 가자. 우리 나이에 혼자 살기 힘들어. 해요. 안 가요. 전 집이 좋아요.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요양원 갈 이유 없어요. 못할 때까지 집에서 살 거예요. 제가 정하는 거예요. 의사가 고기 줄이세요. 콜레스테롤 높아요. 해요. 안 줄여요. 전 고기 좋아해요. 89세까지 고기 먹고 왔어요. 건강해요. 콜레스테롤 좀 높으면 어때요? 죽지 않아요. 고기 먹고 행복한 게 나아요. 고집 피우니까 스트레스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요. 남 눈치 안 보니까요. 행복해요. 건강해요. 89세까지 온 비결이에요. 고집이요. 내 방식대로 산 거요. 친구 86세 할머니는 반대예요. 고집 없어요. 남 말 잘 들어요. 착해요. 소리 들어요. 딸이 엄마 이렇게 해 하면 그래 해요. 의사가 저렇게 해 하면 알았어 해요. 본인 의견 없어요. 근데 불행해 보여요.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요. 딸이 안 된다고 하면 못하니까요. 나 여행 가고 싶은데 딸이 위험하대. 나 운전하고 싶은데 딸이 그만하래 맨날 참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우울해 보여요. 통계 봤어요. 90세 이상 장수 비결 1위가 고집 82%래요. 고집 센 노인이 오래 살아요. 왜냐고요? 스트레스 없어서요.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요. 남 말 안 들으니까요. 자기 주장 강하니까요. 65세부터는 고집 피우세요. 난 이렇게 살래 선언하세요. 자식이 뭐라든 내 인생이야 하세요. 친구가 뭐라든 난 이게 좋아 하세요. 의사가 뭐라든 난 내 방식대로 할래 하세요. 고집쟁이 소리 들어도 돼요. 오히려 좋아요. 고집쟁이가 건강해요. 오래 살아요. 착한 사람은 일찍 가요. 스트레스 받아서요. 고집쟁이가 되세요. 당당하게요. 8번째 원칙, 웃어라 예요. 9번째, 친구 만들어라 예요. 10번째, 죽음 준비해라 예요. 이 3가지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8째, 매일 웃으세요. 거울 보고 웃고, TV 보고 웃고, 친구랑 웃고. 하루 100번 웃으세요. 웃으면 면역력 올라가요. 건강해져요. 행복해져요. 저는 매일 웃어요. 혼자서도요. 그래서 건강해요. 9째, 친구 만드세요. 새 친구요. 65세 넘으면 친구 하나씩 세상 떠나요. 새로 만들어야 해요. 복지관 가고, 동호회 가고, 교회 가고. 사람 만나세요. 외로우면 병들어요. 친구 있으면 행복해요. 10째, 죽음 준비하세요. 유언장 쓰고, 장례 방법 정하고, 사전연명 일요 향서 쓰고. 준비하면 마음 편해요. 언제 가도 괜찮아. 각오되면 더 잘 살게 돼요. 오늘을요. 저는 다 준비했어요. 편해요. 이 10가지 원칙 지키세요. 65세부터요.
그럼 90세까지 가요. 건강하게요. 행복하게요. 제가 증명이에요. 89세예요. 약 안 먹고 혼자 다니고 운전하고 친구 만나고 웃고 살아요. 독하게 사세요. 이기적으로요. 착한 사람 그만하세요. 고집 피우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돈 아끼지 말고 건강에 투자하세요. 자식 버리세요. 혼자 사는 법 배우세요. 65세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의무 끝났어요. 이제 자유예요. 독하게 즐기세요. 후회 없이 사세요. 90세까지 건강하게 오세요. 여러분의 65세부터가 빛나길 바랍니다. 독하게요. 89세 인생 선배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퇴하고 20년 산다고 치면 밥이랑 잠 빼고 7만 시간이 남습니다. 저는 30년간 시니어분들 사연을 듣고 글 써온 작가예요. 이 숫자 처음 계산했을 때 저도 놀랐어요. 7만 시간이요. 길어요. 너무 길어요. 문제는요, 이 시간이 여유가 아니라 공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60세에 은퇴했다고 칩시다. 80세까지 산다고 치면 20년이에요. 하루 24시간에서 밥 먹는 시간 3시간, 자는 시간 8시간 빼면요, 13시간 남아요. 하루에요. 20년이면요, 94,900시간이에요. 거의 10만 시간이요. 뭐 하고 살지, 이게 문제예요. 10만 시간을요. 일주일이면 91시간이에요. 한 달이면 390시간이고요. 1년이면 4,745시간이에요. 채워야 해요. 매일요. 제가 아는 68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하루가 너무 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하지? 막막해요. TV 보고 산책하고 밥 먹고 그래봤자 낮 12시예요. 아직 12시간 남았어요. 어떻게 보내요? 막막하대요. 또 다른 72세 할머니는요. 시계 보는 게 무서워요. 10시인데 아직 10시예요. 30분 지났는데 10시 30분이에요. 시간이 안 가요. 너무 느려요. 하루가 일주일 같아요. 했어요. 시간이 고문이래요. 통계 봤어요. 65세 이상 은퇴자 중에 시간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68%래요. 할 일이 없어서 우울하다. 71%요. 시간이 선물이 아니에요.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요. 왜 그럴까요? 일할 때는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시간만 있으면 은퇴하면 여행 가고 취미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은퇴하니까요, 시간만 남았어요. 엄청나게요. 근데 할 게 없어요. 친구들요? 다들 바빠요. 자기 인생 살아요. 매일 만날 수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처음 몇 달이에요. 시간 지나면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돼요. 그러다 안 만나게 돼요. 바쁘니까요. 자식들요? 더 바빠요. 일하고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부모 챙길 시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이에요. 만나는 건 명절이나 생일날이요. 1년에 서너 번이요. 그럼 뭐 해요? 혼자예요. 7만 시간을 혼자 채워야 해요. 어떻게요? TV 보고 산책하고 낮잠 자고. 이게 매일 반복돼요. 한 달, 1년, 10년. 똑같아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아요. 제가 만난 70세 할아버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 지금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매일이 똑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어제 같겠지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사는 거예요? 물었어요. 맞아요. 이게 사는 거냐는 거예요. 숨 쉬고 밥 먹고 자는 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버티는 거예요.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안 죽은 거예요. 요즘 삼식이란 말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알죠.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그게 하루의 전부잖아요. 웃는데 슬펐어요. 진짜로 그게 전부니까요. 한 끼 먹는데 30분이에요. 삼식이면 1시간 30분이요. 하루에요. 나머지 13시간은요. 뭐 해요? 그냥 있어요. TV 보거나 멍 때리거나 아무것도 안 해요. 할 게 없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통계가 더 무서워요. 70세 이상 독거노인 중에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 30분 미만 82%래요.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을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혼잣말만 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7만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할 일도 없고 똑같은 하루만 반복하면서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길어진 수명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7만 시간의 공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왜 무서운지, 어떻게 버티는지, 어떻게 해야 공포가 아니게 되는지요. 제가 30년간 본 거예요. 듣기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진실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관계가 지워진다는 거예요. 수첩에 빨간 줄이 늘어나는 거 보셨어요? 제가 만난 74세 할아버지가 수첩을 꺼냈어요. 오래된 수첩이에요. 10년은 됐어 보여요. 펼쳤어요. 빨간 줄 투성이에요. 연락처마다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반 이상이에요. 왜 이렇게 빨간 줄이 많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친구들이요. 해마다 한두 명씩 가요. 빨간 줄 긋고 장례식 가고. 이게 반복돼요. 슬퍼 보였어요. 수첩 첫 장을 보여줬어요. 빨간 줄 없었어요. 깨끗했어요. 10년 전이에요. 친구가 50명 있었어요. 지금은요? 넘겼어요. 빨간 줄 가득했어요. 25명 남았어요. 절반이 갔어요. 10년 만에요. 목소리 떨렸어요. 새로운 연락처는요? 물었어요. 없어요. 이 나이에 누굴 새로 만나요? 친구는 젊을 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줄어들기만 해요. 한 명씩요. 매년요 수첩을 덮었어요. 언젠가 이 수첩이 다 빨간 줄이 되겠죠 했어요. 다른 72세 할머니도 그랬어요. 명절 때 보내는 문자 줄어들어요. 작년엔 30명한테 보냈는데 올해는 22명이에요. 8명이 안 받아요. 돌아가셔서요. 내년엔 또 몇 명 줄어들까요? 불안해했어요. 통계 봤어요. 70세 이상 중에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 수 평균 2.3명이래요. 2명이요. 겨우요. 그마저도 80세 되면 0.7명이래요. 한 명도 안 돼요. 거의 혼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첫째, 친구가 죽어요. 나이 들면 당연해요. 70대면 1명씩, 80대면 2명씩. 매년 장례식 가요. 부고 받아요. 또 갔네. 이게 일상이에요. 둘째, 아파서 못 만나요.
친구가 살아있어도 병원에 있어요. 요양원에 있어요. 치매 걸려서 날 못 알아봐요. 걷지 못해서 못 나와요. 만날 수가 없어요. 셋째, 멀어져요. 자식 따라 지방 가요. 요양원 가요. 집에만 있어요. 전화번호 바뀌고 연락 안 되고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넷째, 관심사가 달라져요. 건강한 친구는 여행 가고 등산 가고 바빠요. 아픈 친구는 병원 가고 집에 있고 조용해요. 만나도 얘기가 안 통해요. 나는 힘든데 너는 즐거워 보이네. 섭섭해져요. 제가 만난 76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옛날엔 친구가 20명 있었어요. 매주 만났어요. 등산도 가고 술도 마시고 즐거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4명 남았어요. 16명 갔어요. 죽거나 아프거나 연락 끊기거나 했어요. 그 4명도요. 언제까지 남을지 모르겠어요. 한 명은 파킨슨병이에요. 한 명은 허리 수술했어요. 한 명은 시골 내려갔어요. 한 명만 건강해요. 근데 그 친구도 언젠간 가겠죠. 그럼 전 혼자예요. 무서워했어요. 더 무서운 건요. 내 이름도 누군가의 수첩에서 지워지겠죠 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제가 죽으면 제 친구들도 제 번호에 빨간 줄 긋겠죠. 아, 쟤도 갔네 하면서요. 그게 전부예요. 제 존재가 그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눈물 글썽했어요. 할머니 한 분은요. 요즘 장례식장 가는 게 무서워요. 다음은 나 생각돼요. 친구 영정 보면서 나도 곧 저기 있겠지 싶어요. 장례식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예행 연습 같아요. 떨렸어요. 통계가 더 슬퍼요. 80세 이상 중에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 없음 47%래요. 거의 절반이요. 혼자예요. 완전히요. 전화할 사람 없고 만날 사람 없고 그냥 혼자 있어요. 한 81세 할머니가 말했어요. 일주일에 전화 한 통 안 와요. 문자도 안 와요. 명절에 자식들 전화 오는 게 다예요. 나머지 360일은요? 조용해요. 전화벨 소리 듣고 싶어서 제가 제 번호로 전화해봐요. 울려요. 근데 받을 사람 없죠. 웃는데 눈물이었어요. 관계가 지워지는 거예요. 한 명씩요. 천천히요. 그러다 혼자 남는 거예요. 수첩은 빨간 줄투성이 되고 전화는 안 오고 명절 문자는 줄어들고 내 존재가 지워지는 느낌이에요. 무서워요. 세 번째 이야기는요. 하루를 때우는 숙제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물으면 대부분 비슷해요. 별로 한 거 없어요. TV 보고 산책하고 밥 먹고 그게 다예요. 이렇게 답해요. 매일이요. 똑같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요. 69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습관이에요. 일할 때 그랬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뭐 해요? 할 게 없어요. 커피 마시고 신문 봐요. 8시예요. 아직 8시예요. 하루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막막해요 했어요. 9시에 산책 나가요. 30분 걸어요. 돌아와요. 9시 30분이에요. 점심까지 2시간 반 남았어요. 뭐 해요? TV 켜요. 뉴스 봐요. 10시, 10시 30분, 11시. 시계만 봐요. 점심시간 기다려요. 한숨 쉬었어요. 점심 먹어요.
30분 걸려요. 12시 30분이에요. 낮잠 자요. 2시간요. 2시 30분에 일어나요. 또 뭐 해요? 할 게 없어요. TV를 또 켜요. 5시까지 봐요. 저녁 준비해요. 6시에 먹어요. 30분이요. 또 TV 봐요. 11시까지요 했어요. 11시에 자려고 누워요. 안 와요. 잠이요. 낮잠을 너무 많이 잤거든요. 12시, 1시. 뒤척여요. 2시쯤 자요. 7시에 일어나요. 또 똑같은 하루예요. 매일이요. 이게 은퇴 생활이에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통계 봤어요. 65세 이상 은퇴자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이 6.2시간이래요. 6시간이요. 하루의 절반이에요. 다른 활동은요? 산책 0.5시간, 독서 0.3시간, 취미 0.2시간이요.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할 게 없어서요. 일할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어요. 출근하고, 회의하고,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고. 바빴어요. 시간이 빨리 갔어요. 퇴근하면 피곤해서 바로 잤어요. 근데 은퇴하니까요. 할 일이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 없어요. 만날 사람 없어요. 할 일 없어요. 그냥 시간만 있어요. 엄청나게요.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지? 이게 매일의 숙제예요. 72세 할머니가 말했어요. 은퇴하고 제일 힘든 게 시간이에요. 너무 많아요. 일할 땐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남아돌아요. 근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TV 보는 게 제일 쉬워요. 그냥 있으면 되니까요. 했어요. 친구 만나요? 물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그것도 2시간이요. 나머지 시간은요? 혼자예요. 자식들이 취미 가지세요 하는데 뭘 해요? 배워본 적도 없고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도 그렇고 했어요. 정기적인 모임 있냐고요? 퇴직자 모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밥 먹고 수다 떨고 3시간이요. 그게 다예요. 나머지 29일은요? 혼자예요. 할 거 없어요. 할머니가 답했어요. 통계가 더 슬퍼요. 70세 이상 중에 정기적인 사회활동 참여 비율이 12%래요. 10명 중 1명이요. 나머지는 집에만 있어요. 복지관도 안 가요. 동호회도 없어요. 봉사도 안 해요. 그냥 있어요. 왜 안 하냐고요? 귀찮아서요. 새로운 사람 만나기 싫어요. 낯가려요. 그냥 집이 편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진짜는요? 나 받아줄까? 나 어울릴까? 창피하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한 70세 할아버지가 솔직히 말했어요. 복지관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무시하면 생각하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만 있어요. 외롭지만요 했어요. 결국 하루를 때우는 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걱정하고 저녁에 자면서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네 자책하고. 이게 매일 반복돼요. 한 달, 1년, 10년. 그러다 무기력해져요. 내일은 뭐라도 해야지 다짐해요. 근데 내일 되면 똑같아요. 안 해요. 못 해요. 의욕이 안 나요. 뭐 하러 싶어요. 그냥 TV 켜요. 편하니까요. 생각 안 해도 되니까요. 시간이 가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는요. 추락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 실패하고 쪽방에 사는 71세 남자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제가 만난 정태원 씨예요. 71세요. 한때는 회사 운영했대요. 작은 무역회사요. 잘 나갔대요. 돈도 벌고 직원도 있고. 그런데 60세에 망했어요. IMF 이후 경기 안 좋아서요. 빚만 남았대요. 집 팔았대요. 빚 갚으려고요. 다 팔았어요. 차도 예금도요. 그래도 모자랐대요. 아내는 떠났대요. 더는 못 살겠어 하면서요. 자식들도 연락 끊었대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까지 망하겠어 하면서요. 거리에 나앉았대요. 60세예요. 노숙했어요. 2년요. 겨울에는 지하철역에서 자고 여름에는 공원에서 잤대요. 밥은요. 급식소 다녔어요. 무료 급식요. 줄 서서 받아 먹었어요. 지옥이었죠. 눈물 글썽했어요. 62세에 쪽방 구했대요. 1.5평이요. 화장실 공용이고 부엌 없어요. 월세 15만 원이요. 기초생활수급 받아서요. 그게 전 재산이에요. 이 방이요. 방을 보여줬어요. 침대 하나 들어가면 끝이에요. 비좁았어요. 뭐하고 사세요? 물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할 게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멍 때려요. 점심때 컵라면 끓여 먹어요. 또 멍 때려요. 저녁 때 또 라면이요. TV 봐요. 12시 넘어서 자요. 매일이요 했어요. 왜 12시 넘어서 자세요? 물었어요.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잖아요.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너무 길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야 하루가 짧아요. 그게 나아요. 목소리 떨렸어요. 우울증 있으세요? 물었어요. 네. 약 먹어요. 매일요. 안 먹으면 죽고 싶어져요. 약 먹어도 죽고 싶긴 한데 덜해요. 그래서 먹어요. 담담하게 말했어요. 무서웠어요. 죽고 싶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니까요. 통계 봤어요. 70세 이상 빈곤층 중에 우울증 비율이 73%래요. 거의 다예요. 가난이 우울을 부르는 거예요. 돈 없으면 할 게 없어요. 나갈 수도 없어요. 친구 만나려면 밥이라도 사야 하는데 돈 없어요. 정태원 씨가 말했어요. 친구들이요. 다 잘 살아요. 저만 이래요. 만나기 창피해요. 너 어떻게 사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요? 쪽방에서 라면 먹고 살아. 이렇게요? 창피해서 연락 끊었어요 했어요. 자식들은요? 물었어요. 얘기 안 해요. 저 찾아오면 돈 달라고 할까봐 안 와요. 전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요. 이미 짐이었는데 더 짐되기 싫어요. 그래서 연락 안 해요. 몇 년째요. 눈물 흘렸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물었어요. 외롭죠. 매일이요.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만든 인생이에요. 사업 망친 것도 제 잘못이고 가족 잃은 것도 제 책임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벌이에요. 자책했어요. 더 무서운 건요. 정태원 씨 같은 분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30년간 만난 시니어 중에 10%는 이런 분들이에요. 사업 망하고 가족 잃고 쪽방 살고 우울증 있고 죽고 싶어 하고. 근데 아무도 몰라요. 통계가 충격이에요. 70세 이상 독거노인 중에 월 소득 50만 원 미만 42%래요. 거의 절반이요.
기초생활수급이나 기초연금으로 겨우 사는 거예요. 밥은 먹는데 사는 건 아니에요. 버티는 거예요. 한 75세 할머니도 그랬어요. 전 고시원 살아요. 2평이요. 월세 30만 원이요. 기초연금 32만 원 받아요. 2만 원 남아요. 한 달을요. 밥은요?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먹어요. 매일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물었어요. 외롭죠. 근데 밖에 못 나가요. 돈 없어요. 친구 만나면 차라도 마셔야 하는데 그것도 부담이에요. 그래서 집에만 있어요. 혼자요. TV 보면서 하루 보내요 했어요. 추락은 순식간이에요. 사업 실패, 이혼, 질병, 사고. 하나만 터져도 무너져요. 집 잃고, 가족 잃고, 관계 잃고, 돈 잃고. 혼자 남아요. 쪽방이나 고시원에서요. 그리고 하루를 버텨요. 죽지 않으려고요. 5번째 이야기는요. 약을 모으는 여자예요. 다음 장에서 이어갈게요. 수면제 600알을 모은 68세 여자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제가 만난 최금 씨예요. 68세요. 평생 폭력 속에서 살았대요. 남편한테요. 맞으면서 40년 살았대요. 도망가고 싶었는데 애들 때문에 못 갔어요. 애들 크면 다려고 했는데 크니까 애들이 날 원망하더라고요 했어요. 55세에 도망쳤대요. 남편한테서요. 혼자요. 자식들은 안 따라왔대요. 엄마가 아빠 버렸어. 원망했대요. 연락 끊었대요. 그래도 살았어요. 혼자서요. 일했어요. 식당에서, 청소해서. 뭐든 했어요. 10년요 했어요. 65세의 딸이 연락 왔대요. 엄마 보고 싶어 했대요. 최금 씨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딸 만났어요. 10년 만에요. 울었어요. 둘이서요. 화해했어요. 행복했어요. 딸이 엄마 이제 같이 살자 했어요. 근데 3개월 후에 딸이 사고로 죽었대요. 교통사고요. 갑자기요. 아무 예고 없이요. 장례식장에서 딸 영정봤어요. 미쳤어요. 왜 나를 두고 가니? 울부짖었어요. 10년 기다렸는데 3개월만 보고 갔어요. 울었어요. 그 후로요. 최금 씨가 무너졌대요. 밥이 안 넘어가요. 잠이 안 와요. 악몽만 꿔요. 딸 나오는 꿈이요. 엄마 살려줘 하는 꿈이요. 매일 깨서 울어요. 정신과 갔어요. 우울증이래요. 수면제 받았어요. 했어요. 수면제 먹으면 자요. 6시간요. 근데 깨면 또 지옥이에요. 딸 생각나고 외롭고 죽고 싶어요. 그래서 수면제 더 먹어요. 하루에 3알, 4알. 늘어나요. 의사가 위험하대요. 근데 안 먹으면 못 살아요. 했어요. 수면제를 모았어요. 최금 씨가 말했어요. 매달 처방받아요. 30알씩이요. 근데 다 안 먹어요. 20알만 먹고 10알은 남겨요. 모아요. 2년 모았어요. 지금 600알 있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약이 가득했어요. 왜 모으세요? 물었어요. 알면서 물었어요. 최금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더는 못 버티겠으면 먹으려고요. 600알이면 충분하대요. 안 깨어난대요. 그게 위안이에요. 언제든 갈 수 있어. 이 생각이요. 그래서 버텨요 했어요. 무서웠어요.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복지사가 말했어요. 최금 씨 같은 어르신 많아요. 약 모으고, 끈 모으고, 방법 생각하고. 근데 실행은 안 해요. 아직은요. 그냥 준비만 해요. 그게 위안이래요 했어요. 통계가 충격이에요. 70세 이상 중에 자살 생각해 본 적 있다. 32%래요. 3명 중 1명이요. 자살 시도한 적 있다. 5%요. 20명 중 1명이요. 실제로 죽는 사람은요? 한국 노인 자살률이 OECD 1위예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외로워서요. 아파서요. 가난해서요. 쓸모없다고 느껴서요. 나 없어도 세상 안 바뀌어. 오히려 내가 짐이야. 자식들한테 부담 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금 씨가 말했어요. 전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은 거예요. 차이 알아요? 사는 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 목적 없어요. 그냥 안 죽은 거예요. 내일이 두려워요. 모레는 더 두려워요. 언제까지 버텨야 해요? 울었어요. 복지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요. 최금 씨 확인하러요. 살아있나, 밥은 먹나, 약은 안 먹었나 확인해요. 그게 다예요. 최금 씨한테 남은 관계가요. 복지사 1명이요. 복지사님이 안 오면 전 죽어도 몰라요. 일주일은 지나야 발견될 거예요. 했어요. 한 73세 할머니도 그랬어요. 전 옥상에 자주 올라가요. 올려다봐요. 뛰어내리면 어떨까 생각해요. 아플까, 바로 죽을까 궁금해요. 근데 아직 못 뛰었어요. 무서워서요. 근데 언젠간 뛸 것 같아요. 더는 못 버티면요. 했어요. 왜 죽고 싶으세요? 물었어요. 외로워서요. 아파서요. 쓸모없어서요. 전 왜 사나 싶어요. 아침에 눈 뜨면 또 아침이네 한숨 쉬어요. 오늘도 버텨야 하네 무거워요. 매일이 짐이에요. 할머니가 울었어요. 6번째 이야기는요. 노인은 아프다고 말한다예요. 노인이 아프다고 하면 정말 아픈 게 아닐 수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말했어요. 노인 우울증은 특이해요. 우울해, 죽고 싶어, 이렇게 말 안 해요. 대신 허리 아파, 머리 아파, 배 아파, 이렇게 말해요. 신체 통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세대는 정신과 가는 거 창피하게 생각해요. 우울증이란 말 자체를 수치스러워해요. 나 우울해라고 말하는 대신 나 아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더 편하니까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제가 만난 74세 할머니가 그랬어요. 요즘 여기저기 아파요. 허리, 무릎, 어깨 다 아파요. 병원 5군데 다녔어요. 검사 다 했어요. 근데 이상 없대요. 이상 없는데 왜 아프냐고 해요. 전 정말 아픈데요. 억울해했어요. 의사가 혹시 요즘 외로우세요? 물었대요. 할머니가 울었대요. 네. 외로워요. 혼자 살아요. 자식들 바빠요. 친구들 다 갔어요. 할 게 없어요. 외로워요 했더니 의사가 그게 통증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울증이에요 했대요. 할머니가 충격받았대요. 우울증이요. 전 미친 게 아니에요. 그냥 외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부인했대요. 근데 항우울제 먹으니까 통증이 사라졌대요. 신기하게도 안 아파요. 허리도 무릎도 약 먹으니까요. 놀라워했어요. 통계 봤어요. 70세 이상 중에 설명 안 되는 통증
호소하는 사람의 78%가 우울증이래요. 진짜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난 정말 아파 생각해요. 우울증인 줄 모르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요. 주변에서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아프대, 맨날 아프다고 해. 꾀병 아냐? 이렇게 넘겨요. 진짜 우울증 신호인데도요. 그러다 자살해요. 갑자기요. 주변에서 놀라요. 왜 죽었지? 하면서요. 한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맨날 죽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또 그러시네 했어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어르신들 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로 돌아가셨어요. 목을 매셨어요. 제가 발견했어요. 후회돼요. 진지하게 들을 걸 울었어요. 정신과 의사가 강조했어요. 노인이 죽고 싶어라고 하면 절대 웃으면 안 돼요. 또 그러시네, 농담이시겠지. 이러면 안 돼요. 진심일 확률이 80%예요. 바로 병원 가야 해요. 정신과요. 우울증 치료받아야 해요. 했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요. 노인을 어떻게 봐요? 약하다, 쓸모없다, 돈만 든다, 짐이다, 이렇게 봐요. 노인 본인도 이렇게 생각해요. 나 짐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요. 통계가 충격이에요. 한국 노인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53.3명이래요. OECD 평균은 18.4명이요. 3배예요. 왜 이렇게 높을까요? 사회가 노인을 존중 안 하니까요. 노인 스스로 가치 없다고 느끼니까요. 길에서 넘어진 노인 있으면요. 지나가요. 안 도와줘요. 귀찮아.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피해요. 버스에서 자리 안 비켜줘요. 왜 노인한테 자리 양보해야 해? 젊은 사람들이 말해요. 노인이 들어요. 상처받아요. 한 76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요즘 세상이 노인한테 차가워요. 존경 안 받아요. 무시당해요. 길에서 젊은 사람이 꼰대했어요. 가슴 아팠어요. 내가 꼰대인가? 그냥 살아온 대로 말했을 뿐인데 슬퍼했어요. 한 72세 할머니는요. 병원 가면 의사가 짜증내요. 할머니 또 오셨어요? 이래요. 아파서 왔는데 눈치 보여요. 젊은 환자는 친절한데 노인한테는 불친절해요. 노인은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느껴요. 했어요. 사회가 노인을 밀어내는 거예요. 빨리 죽어라. 암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노인이 느껴요. 사회가 날 원하지 않아. 나는 짐이야.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통계 하나 더요. 70세 이상 중에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14%밖에 안 돼요. 거의 다 쓸모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자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 없어도 돼 생각하니까요. 근데 희망도 있어요. 역할을 되찾은 사람들이요. 79세 김민술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70세까지 우울했대요. 할 게 없었어요. 쓸모 없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했대요. 근데 복지관에서 환자 강사 모집한대요. 지원했대요. 환자는 좀 알거든요. 했대요. 떨어졌대요. 나이가 너무 많대요. 70세는 안 된대요. 거절당했대요. 포기 안 했대요. 제가 교재 만들어 올게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부탁했대요. 교재 만들었대요. 3개월 걸렸대요. 보여줬대요. 합격했대요. 지금 9년째 가르치고 있대요. 초등학생들 가르쳐요. 한자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할아버지 재미있어요 해요. 행복해요. 제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한테요. 그게 저를 살려요. 눈이 반짝였어요. 가족들이 반대했어요. 그 나이에 뭐하러 가르쳐 쉬세요 했어요. 근데 전 하고 싶었어요. 쓸모 있고 싶었어요. 계속했어요. 지금 가족들도 인정해요. 아버지 멋있어요 해요. 자랑스러워 했어요. 특허도 냈대요. 한자 교육 카드요. 아이들 쉽게 배우게 만든 거예요. 특허 신청했어요. 79세예요. 사람들이 놀래요. 그 나이에 특허 해요. 나이가 뭐예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웃었어요. 또 다른 분, 73세 하양자 할머니예요. 우울한 노인들 상담해줘요. 자원봉사로요. 일주일에 3번요. 제가 우울증 있었거든요. 약 먹고 자살 시도도 했어요. 근데 살았어요. 그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했어요. 교육 받았대요. 상담 교육이요. 6개월 과정이요. 70세예요. 제일 나이 많았어요. 다들 40대, 50대인데 전 70대였어요. 힘들었어요. 날아가기요. 근데 포기 안 했어요. 졸업했어요. 뿌듯해했어요. 지금 상담해요. 우울한 노인들이요. 제 얘기 해줘요. 나도 우울했어. 나도 죽고 싶었어. 근데 지금 행복해 이렇게요. 사람들이 울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어요. 할 수 있어요. 대답해요. 했어요. 제가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상담으로요. 신기해요. 70살까지 죽고 싶었는데 73살에 사람 살리고 있어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역할이 생긴 거예요. 그게 저를 살려요. 눈물 흘렸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통계 봤어요. 70세 이상 중에 사회활동 참여하는 사람, 우울증률이 23%래요. 안 하는 사람은요? 67%요. 3배예요. 역할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쓸모가 생기면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분, 68세 박순희 할머니예요. 두부 만들어요. 사회적 기업에서요. 월급 받아요. 120만 원이요. 많지 않아요. 근데 행복해요. 제가 돈 버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했어요. 처음엔 못할 줄 알았어요. 68세의 취업이요. 누가 뽑아줘요? 근데 지원센터에서 도와줬어요. 면접 봤어요. 떨렸어요. 근데 합격했어요. 울었어요. 기뻐서요 했어요. 지금 매일 출근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준비해요. 출근해요. 두부 만들어요. 동료들이랑 수다 떨어요. 퇴근해요. 피곤해요. 근데 행복해요. 제가 사회 일원이에요. 쓸모 있어요? 자랑스러워했어요. 우울증 약 끊었어요. 안 먹어도 돼요.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내일이 기대돼요. 출근하니까요. 동료 만나니까요. 일하니까요. 역할이 저를 살렸어요. 웃었어요. 이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역할이에요. 가르치고 상담하고 일하고 누군가한테 필요한 거예요. 쓸모 있는 거예요. 그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게요. 결국 해답은 작은 역할이에요. 제가 30년간 시니어 분들 봤어요. 행복한 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할 일이 있다예요. 작아도요.
주 2회 복지관 가기, 한 달에 한 번 봉사하기, 일주일에 3번 친구 만나기. 이런 거요. 반대로 불행한 분들은요? 할 일이 없다예요. 집에만 있고, TV만 보고, 똑같은 하루만 반복하고, 역할이 없으니까 쓸모없다고 느끼고, 우울해지고,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할을 만들어야 해요. 작은 거라도요. 첫째, 일자리예요.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세요. 월 50만 원, 100만 원이면 돼요. 중요한 건 출근하는 것 자체예요. 정기적으로요. 실버워크 있어요. 심부름, 청소, 배달, 돌봄. 이런 일들이요. 신청하세요. 나이 많아도 돼요. 경력 없어도 돼요. 의지만 있으면 돼요. 지역 노인 일자리 센터 가세요. 도와줘요. 한 70세 할아버지가 택배 분류 일해요. 주 3회요. 3시간씩이요. 월 80만 원 받아요. 많지 않아요. 근데 행복해요. 출근하니까요. 동료 있으니까요. 퇴근하면 피곤한데 기분 좋아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했어요. 둘째, 봉사예요. 무료로요. 복지관, 도서관, 학교, 어디든요. 주 1회만이라도요. 2시간씩이요. 역할이 생겨요. 다음 주 화요일 봉사 가야지. 기다려지는 거예요.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 68세 할머니가 도서관에서 책 정리해요. 주 2회요. 돈 안 줘요. 근데 좋아요. 사서 선생님이 할머니 덕분에 도서관 깨끗해요 해요. 제가 필요해요. 그게 기뻐요 했어요. 셋째, 배움이에요. 복지관, 평생교육원, 온라인. 뭐든 배우세요. 한자, 영어, 그림, 컴퓨터, 요리. 관심 있는 거요. 수업 가면요. 친구 생겨요. 할 얘기 생겨요. 집에만 있지 않게 돼요. 한 72세 할아버지가 컴퓨터 배워요. 어려워요. 근데 재미있어요. 유튜브도 보고 이메일도 보내고 새로운 거 배우니까 뇌가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치매 예방된대요. 웃었어요. 넷째, 정기 모임이에요. 친구들이랑요. 매주 화요일 10시 이렇게 정해 놓으세요. 장소도 정하고요. 카페든 공원이든요. 지키세요. 빠지지 말고요. 그게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요. 한 75세 할머니가 친구 넷이랑 매주 목요일 만나요. 3년째래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아파도 가요. 그날이 제일 행복해요. 친구들 얼굴 보면 위로돼요. 목요일이 기다려져요 했어요. 다섯째, 손주 돌보기예요. 강요는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요. 주 1회, 2회요. 자식이 부탁하면요. 손주랑 놀아주세요. 역할이 생겨요. 할머니 필요해. 할아버지 또 와 손주가 좋아하면요. 행복해져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기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자리는 경쟁이 심해요. 지원자가 너무 많아요. 봉사도 자리 없어요. 배움도 수강 신청 전쟁이에요. 모임 만들기도 어려워요. 시스템이 부족해요. 정부가 해야 해요. 노인 일자리 더 만들고, 복지관 더 짓고, 프로그램 더 개발하고, 예산 투입해야 해요. 노인이 OECD 1위로 자살하는 나라가 정상이에요. 부끄러워요. 사회가 바뀌어야 해요. 노인을 존중해야 해요. 꼰대, 틀딱 이런 말 하지 말아야 해요. 버스 자리 양보하고
길에서 넘어지면 도와주고 존댓말 쓰고. 기본이잖아요. 노인 본인도 노력해야 해요. 나 늙었어, 못해, 포기하지 마세요. 79세에 한자 가르치고 73세에 상담하고 68세에 두부 만들잖아요. 할 수 있어요. 시도하세요. 문 두드리세요. 7만 시간이요. 공포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선택이에요. 집에만 있으면 공포예요. 밖에 나가면 기회예요. 역할을 만드세요. 작은 거라도요. 그게 여러분을 살려요. 은퇴 후 20년이요. 너무 길어요. 근데 채워야 해요. 의미 있게요. TV로 채우지 마세요. 낮잠으로 채우지 마세요. 사람으로 채우고, 역할로 채우고, 활동으로 채우세요. 제가 30년간 본 거예요. 역할 있는 노인은 행복해요. 없는 노인은 우울해요. 차이는 거기에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역할이에요. 쓸모예요. 필요함이에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복지관 전화하세요. 봉사 신청하세요. 친구한테 연락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만나자 정하세요. 작은 역할 하나 만드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한 달 후 달라질 거예요. 할 일 생기고 만날 사람 생기고 기다려지는 요일 생기고 시간이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되는 거예요. 7만 시간이 공포가 아니라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30년간 시니어 사연 듣고 깨달은 거예요. 길어진 생애가요. 적어도 공포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역할이 있으면요. 공포 안 돼요. 희망이 돼요. 여러분의 7만 시간이요. 의미 있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역할로요. 관계로요. 활동으로요.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요. 30년 차 시니어 사연 작가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